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운동 출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브레인에서 하는 모든 계산 결과와 그 감각 입력, 운동 출력이 최종적으로 표출되는 것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골격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격근을 구성하고 있는 근육의 형태를 보면 바깥을 사고 있는 그 근육세포를 사고 있는 근초, 그 다음에 횡근관이라죠. T형관이라고도 하는 관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근형질 세망, 근원섬유, 권형질, 그리고 횡근관 계구부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뼈에 부착된 그 근육의 전체 양상은 뼈에 근육이 붙어 있는 부분을 근이라 하죠. 텐던이라고 근이라 하고, 전체는 근외막이 사고 있고, 근육. 그 다음에 보시면 근내막, 근상막, 근속, 근섬유, 근원섬유. 그래서 오늘 주로 다룰 이야기는 근원섬유에서 일어나고 있는 운동 메커니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그 운동신경 뉴런이 그 근육 세포하고 시냅스 하는 그 말단에서 신경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죠.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고 그거에서 촉발된 그 최종적으로 칼슘이 근형질 세막에서 근육 세포 내로 아주 짧은 시간에 급격히 분비가 됩니다. 그러한 칼슘의 분비에 의해서 결국은 미오신 그 필라멘트 머리 부위가 액틴 필라멘트에 부착이 가능하게 돼서 궁극적으로 우리 몸의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쭉 추적해 보면 결국은 우리 척수에서 정각, 척수 정각에서 난 운동 뉴런, 그 운동 뉴런이 그 근육 세포에 이제 이렇게 시냅스 하고 있는 양상이죠. 요 한 가닥이 사실은 요 전체가 T형관과 근형질 세막과 이렇게 된 요 전체가 놀랍게도 하나의 세포입니다. 도킨스 같은 이런 대가들이 아주 그런 걸 잘 요약하고 있죠. 당신들을 이루는 세포들 자체가 우리 세균들이 10억 년 전에 발견한 낡은 기술들을 똑같이 재현하는 세균 균체들이다. 그래서 이러한 그 근본에 해당되는 이런 생각을 이렇게 공부하실 때 항상 밑바닥에 이렇게 담고 밑바닥에 깔고 시작을 하는 것이 아주 그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 운동 출력이 우리 마음의 출현을 공부하는데 과연 어떤 관련이 있을까? 간단히 생각하면 별 관련이 없을 것 같이도 보이는데 이 점이 상당히 미묘합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의 출현을 이끄는 전체 과정에서 감각 입력보다도 운동 출력을 관찰하는 것이 공부의 지름길일 수가 있습니다. 감각 입력을 통해서 뭐 특수 감각이든 일반 감각이든 여러 가지 감각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제 그 운동 그 출력을 준비하는 그 전두엽 쪽 여러 가지 작용들 이런 쪽 쭉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DNA 전체로 봤을 때는 복잡한데 이걸 그러니까 감각 중심으로 보시지 마시고 근육 운동을 통해서 마음의 형성까지를 하면 거꾸로 추적해 간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오히려 문제의 본질에 더 가까이 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담은 책이 사실은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꾸준히 소개해드리는 꿈꾸는 기계의 진화, 그 이나스라는 이 신경세포학자가 거의 70대 되는 노학자인데 평생을 그 신경세포를 연구하면서 이분이 내건 운동을 관찰해야 된다는 거죠. 운동 하나로서 다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운동 하나라는 것이 결국은 단세포가 갖고 있는 미오닉한 그 운동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것을 우리가 심지어 감정이나 언어까지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아주 도약이 심하긴 하지만
그래 무리한 주장은 아니라고 이분이 이 책에서 아주 단계별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2장에 보면 브레인은 왜 예측을 해야 할까? 그 다음에 예측과 운동의 조절, 운동의 불연속적 본성, 운동이 연속적이지 않다는 거죠. 우리 근육 운동이. 그 다음에 때맞춘 운동의 결합과 예측의 검증, 그 다음에 협동 근육은 시간을 절약한다. 그 다음에 운동의 불연속 조절. 그래서 운동의 그 불연속적인 움직임에서 타이밍 맞춰주는 클락에 해당되는 것이 지난 시간에 했던 하올리브와 손의 그 작용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운동 조절에 관한 원리와 개념들. 다시 보시면 이 책이 궁극적으로 우리 생각이 어떻게 출현하는가를 목표로 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전체 이론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도 가능할 정도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것이 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 지금 보여주는 이 자료를 보시면, 이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운동성이 결국은 그 세포 레벨에서 보면 액틴하고 미오신의 그 단백질 사슬의 그 상호작용에 의해서 지금 그 미오신 그 머리 부위하고 액틴의 그 작용에 의해서 액틴 필라멘트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이러한 그 어떤 선정적인 벡터 움직임. 지금 이거는 그 세포 바깥의 유리판 위에서 지금 실험한 것을 모식도로 애니메이션 한 건데, 사실 세포 내에서는 무수히 많은 이러한 미오신과 액틴의 필라멘트에 의한 아주 강력한, 참으로 분주할 정도로 놀라운 운동성이 모든 단세포에 다 본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 초기에 어떤 세포가 있다고 봅시다. 세포에 이제 우리가 진핵세포를 구성하면 핵이 있고 여러 가지 미세 소관이나 액틴 필라멘트나 미오신 이런 필라멘트들이 있죠. 이게 이제 결국은 뭐냐 하면 단백질 사슬이죠. 단백질이 선형으로 이렇게 연결된 사슬 구조입니다. 그러한 이런 단백질 사슬들이 그 중에 그 액틴하고 미오신의 그 두 단백질 사슬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운동성이 그 모든 단세포들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운동성입니다. 이때는 신경이라는 개념이 없죠. 원래 단백질 사슬의 운동입니다. 이런 단백질 사슬의 운동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많은 사슬들이 세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특유한 기능에 의해서 사슬들이 다발로 형성된다. 한 덩어리로 형성된다 보실 때 예를 들면 이 세포막이 이제 변형되는 겁니다. 변형이 되면서 이런 덩어리를 봅시다. 이렇게 보고 이 많은 사슬들이 선형으로 연결되는 거죠. 운동성이 극대화되기 위해서 이 사슬들이 한 방향으로 아주 팩팩하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열할 경우에 이제 이게 결국은 액틴과 미오신 사슬로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핵 같은 것도 요런 데 짜부러들어서 요렇게 존재할 수도 있죠. 미토콘드리아도 요 존재할 수가 있죠.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핵. 그리고 소포체. 소포체 같은 것도 여기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데, 소포체는 어떤 식으로 존재할 수가 있냐면, 예를 들면 이걸 쭉 감싸는 형태로 소포체가 존재한다 봅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안에 있는 세포 내 소기관들이 일정한 그렇게 형태로 갖고 나열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자, 이때까지는 아직도 신경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세포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하나의 변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에서 이렇게 나열된, 선형으로 쫙 이렇게 나열된 세포 내 미세소관들이 아주 놀랄 정도로 규칙성을 갖고 나열되어 있습니다.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떤 다른 세포가 연접을 한 거죠. 다른 세포가 접촉을 한 거라고 보십니다. 다른 세포의 막의 일부가 이렇게 접촉했다. 아주 초기 단계로 봤을 때. 막 일부가 접촉을 했는데 이 막이, 이것도 세포죠. 자, 놀라운 것은 이것도 세포고 이것도 세포입니다. 이 세포는 특이하게 그 막의 이중막, 인지질 이중막에서 어떤 그 정기적
사지 띈 그 형태의 펄스를, 전기적 펄스를 만들 수 있다고 했을 때, 전기적 펄스, 전기적 펄스를 만들 수 있는 세포가 이렇게 된 세포, 그러니까 안에 있는 단백질 사슬이 일렬된 세포하고 접촉을 했을 경우에 이 세포의 전기적 충격이 이쪽 이거 이제 건세포로 합시다. 건세포에 연결이 된 거죠. 자,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 하면 이렇게 원통형으로 단백질 사슬이 쭉 나열된 이에 어떤 세포가 이렇게 접촉이 했는데 이 세포가 전기적 충격을 주는데 이 전기적 충격이 궁극적으로 이쪽 세포한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 하면 이 세포의 건세포 세망 이렇게 어떤 그 소포체 구조입니다. 이 소포체 안에서 칼슘이 보통 이렇게 굉장히 고농도로 이 세포질하고 달리 고농도로 칼슘 이온이 농축이 되어 있는데 이 전기적 펄스 작용에 의해서 이 칼슘 이온들이 짧은 시간에 급작스럽게 방출이 된다고 했을 때 칼슘 이온들이 이렇게 나열된 단백질 사슬 속으로 방출된다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이 안에 단백질 사슬들의 사슬 사이에 상호작용을 이제 가능하게 해주는 트리거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이 전체 이 하나의 세포가 동일한 방향으로 이렇게 커졌다 적어졌다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점이 이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전에도 신경세포가 접속하기 이전에도 모든 동물세포들, 모든 단세포들이 갖고 있던 운동성이 있죠. 그 운동성은 좀 전에 보여줬던 그 애니메이션에서 봤듯이 액틴하고 미오신 필라멘트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물론 에너지 ATP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본질적으로 세포가 갖고 있던 운동성이 나중에 신경 펄스를 잘 만드는, 전기 펄스를 잘 만드는 세포하고 접속함으로 해서, 칼슘 성분이 세포질 내에 짧은 시간에 분출이 되고, 그 칼슘 성분에 의해서, 이 액틴과 미오신 필라멘트 사이에 슬라이딩 할 수 있는 서로 이렇게 슬라이딩 하는 운동이 처음으로 생기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운동성이 단세포 운동이 이걸 이제 미오닉 운동이라 하죠. 미오닉성 운동이 전기적 신경세포에 의해서 전기적 신경 조절 형태로 운동이 조절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자, 그 다음 단계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한 이 신경세포들이 다 모인 것이 이게 이제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이제 척추동물로 가면 이렇게 이제 간단히 그리면 척추에 이 정각에 척추 정각에서 이게 나오는 거죠. 자, 이것이 이나스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그 주제가 뭡니까? 이나스가 이야기하는 게 마음은 운동의 내면하다는 거죠. 이나스 책 주제는 제가 봤을 때 이 한 센텐스입니다. 진화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단세포 갖고 있던 운동성이 신경세포하고 연접되면서 척추로 통해서 내면화된 거죠. 이렇게 내면화되어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이러한 세포들의 운동성이 내면화되면서 이제 척추동물이 형성되는 거죠. 척추동물이 형성되면 어떻게 됩니까? 간단 도식화를 그리면 자, 이게 이제 척수로 합시다. 척수. 이쪽이 이제 감각. 이쪽이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이 대충 하면 기억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내 척도에 좀 기억이 되고. 그러면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러한 단세포들이 갖고 있던 액틴하고 미오신의 이러한 자발적 운동을 신경세포하고 연접이 형성됨으로 해서 이제 척추를 통해서
그러한 단세포들이 갖고 있던 본질적인 운동성이 척추로 통해서 컨트롤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척추를 통해서 이러한 감각 자극이 들어와서 감각이 프로세스되고 운동으로 넘어가죠. 운동을 이제 계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출력을 이렇게 내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감각, 운동, 이미지. 예. 이 아주 핵심 키워드입니다. 감각, 운동, 이미지. 감각, 운동, 이미지를 우리가 흔히 다른 말로 뭐라 하면 이게 바로 마음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예. 마음은 다른 이야기를 내각적으로 봤을 때 바로 감각, 운동, 이미지입니다. 자, 예를 들면 등에 간지러움이 있다 했을 때 그건 하나의 확실한 감각, 운동, 이미지죠.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 등 넓은 면적에서 한 부위가 막 뭔가 자극이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죠. 그 가려운 부분을 끓는 그러한 아주 피할 수 없는 어떤 감각, 운동의 이미지가 바로 결국은 마음이라는 거죠. 생각의 출현이죠.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러한 단세포들이 갖고 있던 운동성이 척추신경을 통해서 중앙화, 센트럴라이즈 되면서 이 전체를 프로세스하는 것. 척추를 통해서 오는 시그널을 프로세스하는 그 연상 도구로서 보시면 대뇌가 감각, 운동이 역할이 이해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나스의 유명한 코멘터, 진화적으로 사고는 내면화된 운동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다양한 동물, 물고기에서부터 도마뱀 이런 다양한 동물들의 그 운동의 양태는 상당히 일률적입니다. 예, 상당히 일률적이죠. 그래서 그러한 운동을 쭉 추적해 보면 궁극적으로 근육세포에 도달하게 되고 그 근육세포들을 내부로 보면 근육세포는 그림에서 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주 특이화된 세포입니다. 어떻게 특이되냐면 그 단백질 사슬을 아주 한 방향으로 아주 가지런히 나열한 그런 세포죠. 이 강의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하나의 주제를 따라가는 거죠. 그 하나의 주제가 뭐냐면 전체 우리가 생명 현상을 하나의 주제로 봤을 때는 세포의 무한한 춤입니다. 춤. 제가 봤을 때는. 세포의 춤입니다. 끊임없이 무한한 변형하는 세포막의 춤일 뿐입니다. 예. 그리고 그 세포의 그런 다이나믹스, 세포의 움직임, 세포의 무한 변형이 결국은 다세포로 모여서 여러 가지 전자기적 현상을 드러낸 것이 우리 의식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이게 이제 주제. 하나의 주제고 이 세포의 춤을 가능하게 해준 그 몇 가지들을 중요한 걸 나열해 보면 어쨌든 세포의 세포의 무한 변형을 가장 에너지가 들어가죠. 그 에너지가 어디 들어가냐면 가장 중요한 에너지는 ATP. 예. 그리고 ATP를 만들어주는 미토콘드리아. 예. 그리고 미토콘드리아가 그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는 기본 에너지를 만들어줬던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그러한 에너지를 받아서 실제로 운동성을 처음 창출해낸 세포 내 골격. 주로 이제 액틴하고 미오신이죠. 세포 내 골격. 자,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큰 덩어리. 이거 다 모인 것이 소위 말하는 진핵세포죠. 네. 네. 그래서 세포 내 골격이 출현함으로 해서 운동성이 단세포의 운동성이 가능해졌고 그 단세포의 운동성이 내면화된 게 마음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강의는 무슨 다양한 잡다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강의가 아니고 이러한 전체 하나의 주제에서 다양한 변주곡을 나오는데 그 변주곡은 따라갈 필요가 없고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주곡이 나올 때마다 그 주제가 뭔가, 하나의 주제가 뭐냐, 그거는 세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공부하는 분들, 하고 싶은 분들은 세포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세포. 그 세포 중에 연결을 전문을 하는, 통신을 전문하는 세포가 신경세포죠. 네. 대풀에도 말씀드리는데 신경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포라는 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세포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한
신경세포에 무수하게 많은 집합체, 그게 DNA죠. 예. 그럼 거꾸로 DNA의 작용, DNA 작용에서 의식이 나왔는데 그 의식이 거꾸로 올라가면 세포를 공부하는 겁니다. 세포를. 예. 자, 여기 보시면 액틴하고 미오신의 내부 구조입니다. 이렇게 사슬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오신 부위에 보시면 액틴 바인딩, 액틴 사슬하고 그 결합할 수 있는 부위들 그 분자 구조가 보이죠. 그 다음에 APT, 생명체의 에너지 그 기본 통화량인 ATP가 접속할 수 있는 구조가 보이죠. 예. 이게 액틴 머리 부분입니다. 이게 액틴 미오신 머리 부위고 이쪽은 미오신 목 부위에 해당됩니다. 예. 자, 근육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근육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육을 그리면 이렇게 액틴하고 미오신 사슬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죠. 가운데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옛날 주로 이제 독일 용어인데 이게 이제 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까지가 A 대역, 여기서까지 H 대역, 요 가운데 I 대역, 뭐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요걸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어떤 형태냐 하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떠냐면 이렇게 자, 요게 뭐냐면 액틴 사슬입니다. 액틴이라는 단백질 분자에 그 이렇게 선형으로 연결된 사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이 이렇게 이것이 뭐냐면 미오신 단백질 사슬입니다. 예. 그러면 사실 근육이 움직인다는 그 작용은 이 액틴 사슬과 미오신 사슬의 슬라이딩 동작인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 손가락이 지금 액틴 사슬이라 하면 미오신 사슬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근육이 움직인다는 근육이 수축을 하는데 수축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포개지는 겁니다. 액틴하고 미오신 사슬이 이렇게 포개지는 거. 길이가 줄어드는 거죠. 이게 수축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게 일어나고 있는 이 부위, 이 부위가 사실은 전체에서 아주 핵심이 되는데 이게 이제 다시 그리면 이게 미오신 사슬로 봤을 때 액틴의 사슬 구조가 이렇게 이제 사슬이 이렇게 꼬여져 있죠. 사슬이 이렇게 꼬여져 있습니다. 꼬여진데 미오신 사슬에서 미오신 머리 부분에 결국 어떻게 되냐 머리 부분에 이쪽에 ATP라는 분자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분자죠. ATP 큰 덩어리 분자가 요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하게 되면 이 미오신 머리에서 자 중요한 것은 ATP와 인산 이게 이제 PO4 인산기로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되죠. 가수분해가 되면서 요 인산이 요것을 이렇게 탈락돼 나옵니다. 요 탈락돼 나오면서 그 에너지 작용에 의해서 이 미오신 머리가 이렇게 옮겨가는 겁니다. 이 사슬로. 이것이 근본적으로 액틴하고 미오신의 슬라이딩 작용이고 우리 근육이 가장 그 세밀한 부분에서 그런 메커니즘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것이 같은 방향으로 다 벡터적으로 모아졌을 때 우리는 근육의 수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 미오신의 머리 구조가 보이죠. 전체에서 상당히 운동하고 그 의식하고가 상당히 그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뭐 이나우스 주장뿐만 아니라 가만 생각해 보면 운동과 의식이 같다는 것을 한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근육 운동도 보시면 어떤 피로에 의해서 갑자기 근육의 어떤 집합들이 이렇게 명령을 받아서 소환되는 거죠. 이렇게 갑자기 모여져서 어떤 동작을 하고 다시 분해되는 거죠. 갑자기 어떤 의도성, 우리가 이제 수위 운동을 할 때,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물컵이라 했을 때, 컵을 잡으러 가는 이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를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근육들이 이제 협동 운동을 해서 손을 뻗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컵을 잡습니다. 또 잡고 나면 다른 임무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세트의 근육들이 불러오는 거죠. 모아지는 거죠. 모아져서 또 하나의 일들을 하는 거죠. 우리 의식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생각을 한번 보세요. 그 불교에서 먼키 마인드란 말을 하는데 끊임없이 이렇게 요동치지 않습니까? 생각이. 그래서 생각이 이렇게 토막토막난 많은 생각들이 의식의 흐름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낮 동안 어떤 일을 할 때 의식들이 확 모아져서 어떤 간단한 한 가지 일을 하고, 예를 들면 근무하다가 잠깐 뭐 일어서서 옆에 동료를 찾아간다. 아주 하나의 단위 운동이라고 봤을 때 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다른 일을 하고, 그런 반복되면서 무수하게 변형되는 운동, 그리고 무수하게 다시 소집되고 다시 하는 의식의 흐름, 동일한 양태죠. 모아졌다가 분해되고,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한 가지 초점이 맞췄다가 초점이 흐려지고 다시 초점을 다른 일을 할 때 모아지고, 우리 의식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근육도 마찬가지, 동일한 양태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나스는 그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이렇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뇌는 어느 시점에서 오직 이 순간에 무엇을 아는 것이 중요한가? What is important to know at this moment only? 그러니까 그죠? 오직 이 순간에 무엇을 아는 것이 중요한가를 기초로 작용한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실제로 선택의 여지가 없다. 뇌는 다른 것을 할 시간이 없다. 매 순간순간마다 초점이 모아졌다가 분해되고, 초점이 모아졌다가 분해되고, 우리 마인드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 운동도 마찬가지죠.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근육들이 모아졌다가 풀어지고, 모아졌다가 풀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핵심 뭐냐 하면, 그러므로 쉽게 해체되는 빠른 초점 재구성의 원동력이 바로 예측이라는 거죠.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뇌는 무언가 알 필요를 기초로 협동 근육을 소집하고 사용한 다음 바로 해산시키는 방식과 의식 수준에서 초점의 재구성이 일어나는 방식은 하나이며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 근육 운동하고 의식이 활동하고 있는 양태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거죠. 어떻게? 임무가 주어지면, 일이 딱 생기면, 목적지역이 일이 딱 생기면 의식인 경우에 초점이 딱 모아지고, 그 다음에 초점이 풀어지고, 끊임없이 이제 그걸 반복을 하는 거죠. 근육도 마찬가지. 그래서 뭐냐 하면, 운동과 인지를 위해 서로 다른 전략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이상한 뇌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건 지난 시간에도 쭉 보여준 화면인데, 결국은 원숭이가 사과를 잡기 위해서 손을 내뻗치는 순간까지 브레인 안에서 그 시각 프로세스를 종합해서 운동 출력을 내는, 그러니까 처음에 망막에 맺히고 V1 두정엽에서 후두엽에서 프로세스되기 시작해서 척두엽으로 가서 전전두엽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척두엽까지는 시각의 종합적화를 깨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된 거에 전전두엽으로 올라가고. 왜 전전두엽으로 올라가느냐? 이제 이 사과를 잡으려는 운동성을 계획하는 거죠. 그 운동성, 내가 손을 뻗쳐야 된다는 이 의도성을 계획을 하는 거죠. 운동의 계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손을 뻗치는 영역은 뻗치기 위해서 최초로 파이어링, 그러니까 신경 펄스를 내주는 것은 V1 영역, 그러니까 모터 커맨더 영역이죠. M1 영역이죠. M1 영역에서 자, 이거 보시면 M1 영역에서 궁극적으로 나오는 펄스는 어디로 갑니까? 스파이널 코드, 척추로 가지 않습니까? 척추로 가서 결국은 이제 손을 움직이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모든 강의가 앞전 강의는 척추까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다뤄야 될 것은 척추까지 간 시그널이 손가락 끝에 갔을 때 궁극적으로 손가락을 구성하고 있는 이 무수하게 많은 근육들하고 척추에서 나온, 척추 정각에서 나온 신경이 만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드디어 세포적 운동성의 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여러 가지 피라밋 추체로를 보여주고 있죠. 강력한 그 운동 시그널이
이제 그 척추를 통해서 늘어가고 있죠. 예. 그래서 보시면 그러한 주체로를 통해서 늘어간 운동신경 펄스는 우리 몸에 그 600개나 해당되는 많은 근육들을 이제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동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어떤 단일한 운동성이 획득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척추에서 나온 것들이 결국은 우리 내장이나 모든 그 장기를 이제 이렇게 컨트롤 하죠.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척추로 나옵니다. 다시 한번 감각 운동 처리 과정도 대뇌 피질에서 척추로 통해서 늘어가는 거. 지금까지 척추로 통해까지 늘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사실은 말단까지 가서 어떻게 작용하는 가 봅시다. 요거는 뭐 그 신경 아니 보통 이렇게 세포에 이렇게 보시면 세포 내에 그 세포 골격을 이렇게 형광 물질을 사용해서 이렇게 보면 아주 세포 골격들이 세포 내에 가득 차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근육 세포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고 이러한 세포 내 골격들을 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모한 그래서 움직임에 특화된 세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그런 세포가 갖고 있는 그 필라멘트, 액틴 필라멘트, 미오신 필라멘트들이 이제 가지런히 이렇게 연결되죠. 가지런히 연결되면서 결국은 액틴 필라멘트와 리오신 필라멘트의 그 슬라이딩 작업이 일어나죠. 요거는 사실 골격근에 해당되는 설명이고 내장 근육도 동일하게 액틴하고 미오신의 동작이 이 주요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요 보시면 그 근육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포인트는 액틴 필라멘트와 미오신의 머리가 양방향으로 나 있는데 그 미오신하고 액틴이 그 만나는 부위, 예. 그 만나는 부위하고 칼슘의 역할을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포 전체에서 이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칼슘 이온, 칼슘 이가 이온과 포스포러스 이온의 그 칼슘과 포스포러스의 작용입니다. 칼슘. 생명체 현상에서 아마 참으로 중요한 두 가지 원소 중에 하나가 칼슘하고 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포 내 기관들의 그 세포 내 단백질들이 많지 않습니까? 세포 내 여러 가지 단백질에 인이 첨가가 되는 거. 그걸 뭐라 하면 단백질의 인산화. 예, 단백질에 인산기가 갖다 붙는 거죠. 그러면서 단백질의 그러니까 단백질 에너지에 대해서 단백질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무생물 같은 단백질이 인산이 갖다 붙으면 단백질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생화학 작용의 출발점이 그 단백질에 인산이 갖다 붙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칼슘은 세포 내에 핵이 있고 이제 칼슘들이 세포질 내에는 세포 외하고 세포 내하고 칼슘 농도가 거의 10만 배 정도 차이 이상 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세포 내에 칼슘이 굉장히 농도가 낮습니다. 세포 외보다. 이 점을 이제 생명체가 굉장히 이해하는데, 근데 칼슘이 꼭 피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포스포러스입니다. 왜냐하면 칼슘하고 포스포러스 같이 있으면 인산칼슘을 만들면 이게 결국은 뼈지 않습니까? 뼈가 형성되면 뼈는 딱딱한 고체 덩어리지 않습니까? 생명은 유동에서 나오는데 이 세포 내에 인산하고 그 칼슘이 만나버리면 인산은 PO4 마이너스입니다. 예. 그 인하고 만나버리면 세포가 딱딱한 굳은 죽은 세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포 그 진화사에서 아주 중요한 획기적인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산하고 칼슘을 분리하는 아주 그 은밀하게 분리하는 작업이 굉장히 그 세포의 초기 진화에서 세포가 획득한 거죠. 네. 그 분리함으로 해서 그 분리하는 게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칼슘을 세포 내에 있는 소포체에 가다 놓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가다 놨다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칼슘이 평상시에는 핵이 있고 세포 내에 이제 소포체가 있다면 소포체 내에 칼슘이 가득 들어있는 거죠. 세포질 내에서는 없어요. 세포질 내에는 없고 칼슘이 있다가 여기서 전압 펄스가
전기적 펄스가 들어오면 이 소포체 내에 있는 칼슘이 세포질 내로 나가는 거죠. 그럼 세포질은 뭐 있습니까? 지금 근육세포 같으면 액틴하고 미오신 필라멘트가 막 있지 않습니까? 근데 칼슘이 들어감으로 해서 액틴하고 미오신의 작용이 드디어 시작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칼슘이 없을 때는 액틴하고 미오신의 슬라이딩 작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메커니즘이 아주 그 세밀하게 이제 밝혀져 있죠. 그 메커니즘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그러니까 그 액틴 사슬이 액틴 분자들이 이렇게 사슬을 많이서 꼬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액틴 사슬이 꼬여져 있는데 그 보통 때 미오신의 그 이렇게 머리 부위가 액틴하고 만나는 만날 때 보통 칼슘이 없을 때는 이 만나서 액틴 어떤 부위하고 미오신 머리 부위가 이렇게 딱 그 본딩이 이렇게 결합이 돼야 되는데 칼슘이 없을 경우에는 결합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다른 단백질 분자 사슬이 그 결합을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단백질 사슬이 뭐냐 하면 트로포미오신이라는 수축 억제 단백질이 칼슘이 없을 경우에는 이게 미오신 머리하고 액틴 사슬을 결합을 방해를 하고 있어요. 이 단백질 미오신이라는 단백질 사슬이 그걸 방해를 하고 있는데 칼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포질 내에 칼슘이 막 이렇게 분출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 트로포미오신 안에 어떤 단백질이 있느냐 하면 또 하나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이 트로포닌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하고 자 요즘 중요합니다. 요즘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트로포닌하고 칼슘이 결합을 하면 이 전체 막고 있던 트로포미오신이라는 이 사슬이 움직여줍니다. 자리를 이동해주면 비로소 액틴 필라멘트하고 미오신 머리가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결합이 가능해야 그 다음에 이제 결합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중요한 ATP 분자가 미오신 머리에 갖다 붙습니다. 미오신 머리에 붙고 ATP가 미오신 머리에서 가수분해돼서 ADP와 인산으로 분해되고 나서 이 인산이 그러니까 요거 어떻게 되느냐 하면 ATP가 요거서 분해돼가 두 개 덩어리로 되죠. 그래서 하나가 인산기고 하나가 ADP로 분해되는데 그 중에 인산기가 바깥으로 방출될 때 어떻게 되냐면 이 미오신 머리가 액틴 요거서 이렇게 결합하고 있던 게 요 다음으로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단계 움직여 가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러한 일련의 반응을 촉발시킨 것은 이 세포막에 들어온 신경세포의 접합에 의해서 전하 펄스에 의해서 이 근육세포 내에 있는 소포체 안에 있던 칼슘이 방출이 되고 이 방출된 칼슘이 액틴 사슬에 그 가로막고 있던 트로포미오신이라는 단백질 사슬을 움직이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움직이고 드디어 그때 드러난 액틴의 바인딩 위치에 미오신 머리가 부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착이 되고 나서 이제 ATP가 갖다 붙고 드디어 근육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 그 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미오신 머리하고 액틴 사슬이 액틴 분자 1번에 붙어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ATP가 미오신 머리에 붙고 미오신 머리에서 ATP가 분해되면서 인산기가 나오고 그 인산이 바깥으로 방출되면서 소위 말해서 뭐냐 하면 파워 스트로크 이렇게 탁 쳐서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인산기가 방출되는 순간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죠. 예. 그 최초의 움직임, 우리 근육의 최초의 움직임 바로 이러한 현상. 칼슘에 의해서 촉발된 일련의 그 작업들. 예.
자, 요 애니메이션에서 아주 잘 그 과정을 묘사를 했는데, 자, 요 보시면 바로 요 과정입니다. 지금 액틴 사슬에 미오신 머리가 계속 자 이렇게 노법발처럼 계속 움직이죠. 움직이는데 보시면 요 구형에 초록색 구형이 갖다 붙는 것이 ATP입니다. ATP가 분해되죠. 이 구형이 쪼가리가 날아가는 것이 방구가 날아가는 것이 바로 인산기가 됩니다. 쪼가리가 날아갈 때 방구가 날아갈 때마다 이 머리가 한 발 움직이죠. 미오신 머리가 액틴 사슬 위로. 요 원추형으로 갖다 붙는 턱 건드리는 것이 그 마그네슘 이온이 되고 요거에 그 쪼매는 구슬이 지금 계속 붙는 거, 요것이 그 칼슘 이온이 됩니다. 칼슘 이온이 트로포닌에 부착이 되면 그 액틴 사슬이 바인딩하는 걸 막고 있던 그 위치가 바뀌면서 미오신 머리가 액틴 사슬에 부착이 됩니다. 부착이 되고 바로 요 원형에서 원이 반갈라져서 튀어나가는 요 부분, 요 튀어나가는 인산기에 의해서 결국은 미오신 머리가 액틴 위로 슬라이딩 하는 겁니다. ATP를 보시면 그 ATP는 이제 분자 구조가 있죠. 아데닌, 리보스, 그러니까 아데노신 트리포스파이드죠. ATP라는 것이 우리 고등학교 시간 다 배웠죠. 예. 그래서 ATP에서 요 인산기, PO4 인산기가 하나 떨어지면 ADP, 그 다음에 두 개 떨어지면 AMP. 그 AMP가 사이클릭 AMP, 그다음 CAMP가 생화학적으로 2차 전달계를 아주 형성하고 있죠. 예. 여러분 전체 공부를 하실 때 그 중요한 것은 생명의 역사에 있어서 거의 초기 단계에 만들어지는 것이 뭐냐면 ATP 합성 메커니즘입니다. 그것이 미토콘드리아 그 내막에 있고 모든 막에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ATP 합성이야말로 의식의 출현까지 이루는 가장 바탕에 이루는 현상입니다. 또 한 가지는 ATP 나노머신이야말로 생명체가 만들어준 그 여러 가지 정교한 나노머신 중에 가장 정교한 머신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지금 고등생물을 해도 지금 이 ATP 이 구조를 최근에 와서야 여러 가지 그 놀라운 분석 장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밝혀냈는데 이거는 단세포 박테리아들이 아마 30억 년 전에 이 놀라운 나노머신을 만들었어요. 인류는 이제 와서 나노테크놀로지 이야기를 하는데 생명체는 30억 년 전에 이걸 만들었다니까요. 그리고 그때 만들었던 이 나노머신이 가장 놀랍고 가장 복잡한 머신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생명체가 무슨 발달한다, 진화한다 이런 개념들이 물론 진화론은 아주 근본적인 이루어지만 뭐가 고등화되다든지 이런 것들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원래 탄세포들이 다 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리처드 도킨슨이 모든 고등동물들은 세균의 세포막의 거품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했죠.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건 가장법이 아닙니다. 왜냐? 세포막에 부착된 가장 중요한 ATP, 모든 생명체가 쓰는 단일 통화량, 에너지 소스를 만들어주는 ATP 합성 머신이 지구상에서 맨 처음에 생명체는 맨 처음에 생긴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그 머신이 지금까지 어떤 나노머신보다 가장 정교한 머신이고 인류가 최근에 와서 그 구조를 이제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생명은 한 발도 움직여 본 적이 없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ATP 이 머신이 동작하는 ATP 합성 이 나노머신이 동작하고 있는 근본 원리는 뭐냐 하면 양성자 펌프입니다.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양성자를 그 내막에서 외막으로 바깥쪽으로 세포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기질 바깥쪽으로 계속 펌프해냅니다. 양성자. 그리고 양성자가 기질 바깥에서 농도가 농축이 되면 안으로 그 막 안으로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내막 안으로 확산돼 들어오려 하죠. 확산돼 들어오는 그 과정에서 ATP가 합성이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양성자 펌프야말로 빅뱅에 처음 이야기했던 빅뱅 초기에 생겼던 업콕 두 개, 다운콕 하나가 형성된 프로톤, 양성자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들어진 ATP 합성 머신이 지금까지 인류도 흉내도 못 내는 가장 놀랍고 복잡한 나노머신이라는 거죠. 도킨슨이 끌어주는 하나의 주제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